네, 안녕하세요. 벌써 새 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됐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학교로 발령이 나시기도 하고 또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으로 근무하는 학교가 이제 결정되기도 합니다. 봄방학 기간이면서 동시에 신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업무를 할지 또 몇 학년 담임을 할지 몇 학년 수업을 하실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죠. 사실 이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대부분의 교과 선생님들이 비슷한데요. 체육 선생님들은 이 시기에 조금 독특하게 준비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체육 선생님들께서 이 시기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조율해야 되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담임을 하시는 체육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담임하는 학년에 수업을 지도하시게 되고요. 담임이 아니신 체육 선생님이 여러 명 계시는 경우에는 학년 배분을 또 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선생님들이 대략 어떤 수업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구상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체육 선생님 개인이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수업을 어떻게 구상할지는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이 각각 하고 싶은 종목들, 수업 활동들이 있을 텐데요. 그 활동들을 어느 정도 이제 조율하시는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팝스를 먼저 시작해서 체육관을 활용하게 되시면은 2학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탁구 수업을 해서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용실에서 수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3학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축구나 육상 이런 종목을 하게 되면 운동장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자연스럽게 수업하는 장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3개 학년을 시기별로 그리고 장소를 나눠서 수업한다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활동들을 선생님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그게 동의해 주셔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선생님들께서 어떤 수업을 좋아하시는지 대화도 많이 나눠보시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도 갖는 밑그림 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나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새로운 학교로 발령을 받고 체육 선생님들께 제가 쭉 운동장이나 무용실에서만 수업을 할 테니 11월과 12월만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체육관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2달 동안은 제 수업을 체육관에서 온전히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과 좀 사전에 논의하기도 하고 선생님들께 양보하기도 하면서 수업 장소를 나눠주시면은 1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이 계획한 수업을 온전하게 100%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전 논의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했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체육관에서 수업하고 싶기 때문에 2개 반, 많게는 3개 반, 4개 반까지 같이 체육관에서 수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계획한 수업도 하지 못할 뿐더러 거의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런 환경에서 수업을 좀 구성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수업 방법과 내용들을 좀 저 스스로도 찾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규모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1, 2, 3학년을 나눈다 하더라도 사실 중복되는 시간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수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수업을 구성해 보시면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내공이 쌓이는 성장 과정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계와 활동 내용 이런 장소들이 좀 배분이 되면 이제 평가 계획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한 학년을 본인이 다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평가 계획을 혼자 스스로 짜고 그런 것들을 다 정해도 상관없지만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한 학년에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평가 내용을 어떤 걸로 할지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할지 급가는 얼마나 둘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시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학년과 성별에 따라 평가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체육 선생님이지만 어떤 평가에 대한 가치관이 모두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수행평가를 잘 주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정해서 그거를 잘하는 학생에게 수행평가를 좋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평가를 할지 이 중간 접점을 잘 찾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 학기 전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간간히 대화를 통해서 다음 달에는 이런 수업을 할 건데 장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중간중간에 만나면은 어떤 수업을 하게 되는지 체육교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도 제가 다음에 하게 되는 체육 수업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때 공간은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를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아마 학교 현장에 가시면 마음이 잘 맞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귀찮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춰가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 맞춰가는 과정 중에 분명히 좀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손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은 학교 현장, 그 학교 분위기와 또 선생님들에게 맞춰가시고 또 그 학교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마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방학이라는 게 선생님에게 회복하는 시기면서 동시에 다음 학기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데 두 가지 모두를 잘 하셔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학기 또 즐거우면서 동시에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